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TV의 우수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수염도 안 깎고 오늘 12월 1일 해외 출장에서 며칠 만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수염도 못 깎은 상태인데요. 내일 12월 1일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 차분하게 만나서 전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침부터 또 일찍 움직여야 될 일도 있고 또 되게 중요한 일 며칠 지나기 전에 오늘 막 최종적으로 접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 핫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가장 빠르게 공유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이런 몰골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중요한 핫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까? 다름 아닌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된 건입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이 12월 4일하고 5일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방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매스컴 쪽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돼서 중국 당국이 저한테 넌지시 흘려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는 줄곧 친중파 지긋지긋하게 그 얘기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정말 친중파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것 역지사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대로 된 역지사지 제대로 된 지피지기 관점에서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에 방한을 하게 되면요 2015년 3월달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4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사드 국면 때문에 많이 경색되어 있었죠. 참고로 시진핑 주석은요 2014년 7월 달에 방한한 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12월에 방중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답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방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사드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적극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만도요, 중국의 서로 다른 국가안보와 관련된 서로 다른 두 군데 기관 사람들하고도 연락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가는데 이러면서 전례 없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들도 뭔가 많이 좀 이전과는 다리 기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국 당국자들이 넌지시 들려준 그 왕이 외교부장의 이번 방안의 가장 주대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시진핑 주석의 방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에 지금은 분위기가 제대로 무르익었는지 방한하기에 괜찮은지 어떤지 그 분위기를 탐색하기 위한 측면이 가장 강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은 줄곧 원했습니다. 적어도 저의 이 우수근의 한중일TV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방안 관련돼서 동영상도 벌써 몇 개나 이렇게 업로드 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중국도 줄곧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원하는 것처럼 방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 원했지만 양측 사이에는 장애물이 놓여 있었죠.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방안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태까지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무엇이었냐? 사드였습니다. 네, 사드 우리는 너네들 시진핑 방안을 하려면 사드 제대 조치 철회하고 사드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역지사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는 한국이 중국을 먼저 가격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우리를 중국을 때려놨으면서 자기들은 이거는 방어용 무기야. 이거는 뭐 미국의 무기야. 라고만 하고 중국하고는 관계없어. 라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중국은 우리가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미국의 무기가 바로 옆에 들어오고 우리 중국의 핵심적인 레이더를 통해서 우리 중국의 핵심적인 국가안보시설이 노출될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거 문제 아니야. 방어용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국이 제재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철회하고 그것만 사과하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맞습니다. 이것을 처음 보는 분들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제가 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당국자들과 접하면서 줄곧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이 사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오려고 하느냐, 그것도 적극적인 자세로 오려고 하느냐. 중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한국도 좀 달라졌을 것이다. 너무 한국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것을 더욱 적극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미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을 필요로 더 하지 않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식으로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양한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너무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 미국에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면서, 그렇더라면 제가 즐겁 말씀드렸던 미국과의 협상을 잘하고 미국에 대해서 너무 끌려가지 않게 해서라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하자.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협상의 지렛대로 바게이닝 칩으로 활용하자는 얘기를 즐거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도 그것을 원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국의 경제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중국 경제도 나쁘다고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많다. 중국은 아직도 한국을 경제적으로 필요로 한다. 한국이 중국보다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확대시켜줄 용의가 있다. 그것은 한국에도 중국에도 더 쌍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경제적인 한중 양국 경제의 그 회복을 위해서도 한국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북미 회담 중계, 한국은 북미 회담을 중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 혼자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도 북미 회담 중계를 하고 북한이 미사일이라든가 핵미사일을 도발을 하지 않는 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운명 공동체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북미 회담을 공동으로 중계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더 원하고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더 원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세 번째 이유를 또 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일 관계가 현재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 한국도 그걸 보면 껄끄러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좀 더 빨리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아베 수상이 미국으로부터 뭐 안 보는 미국입니다만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당하고 또 갑질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아베에 대해서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너무 끌려다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미국에 대한 그 견제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일본하고는 근본적으로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관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견제라는 공동의 국익, 부합되는 국익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국에서 바라볼 때 한국하고 중국은 한국과의 그 관계도 강화하고 싶었지만 여태까지 잘 안 됐다.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관계 강화를 중국이 먼저 하게 되면 한국도 뭐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그만큼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이번에는
성사되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중국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중국 측의 이런 한국은 이 네 가지 정도 측면에서 적어도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도 그만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는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는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냐? 가장 큰 건 미국에 대한 견제인 것이죠.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싸움에서 국제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지원군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중견강국 한국과의 관계부터도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풀었어야 되는데 풀어지질 못했던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한국도 좀 더 현실적으로 돼가지고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중국도 왕이 부장을 보내가지고 정말 한국이 이번에는 그 시진핑 주석 방한이 될 수 있는지, 방한을 하게 되면은 몇 년 만에 오는 것이니까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시진핑 주석이 와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걸 탐색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껄끄러운 장애물이었던 사드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면은 사드 문제 또 언급할 거고요. 왕이 부장도 언급을 직접적으로 할지 비공식적으로 할지 공개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어느 형태로든지 언급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사회에, 우리 그 정부에 전달이 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중국 국내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냥 말하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국 국내 시진핑 주석의 반대파, 강경파, 시진핑 주석한테 힘을 많이 몰아줌으로써 미국과의 싸움에서도 잘 이길 것이라고 했으니까 잘 해봐. 그런데 한국한테 사드로 맞았으면서 아직 한국한테도 쩔쩔매고 있잖아. 중국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진핑 주석을 반대하는 강경파가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이 사람들을 너무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의식해서라도 우리는 한국을 만나갖고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라는 증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오사카 G20에서 우리 대통령 만났을 때 넌지시 언급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은근슬쩍 언급할 거라고 했고, 사드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드 문제는 동북아의 평화와 무엇보다도 한중 관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국 정부는 잘 해결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물에 술 타듯 술에 물 탄 듯 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대통령은 사드 문제는 북한 핵이 해결된 다음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해버리니까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된다는 거야? 너무 불특정하고 너무 그 장기적인 식으로 얘기하니까 입장이 되게 난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또 관계를 풀려고 했던 것도 오히려 못 풀게 됐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중국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중국의 고관들이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이 사드 문제 언급하면은 언급하게 내버려 둬라. 한국은 그냥 한국의 입장을 두리뭉실하게 얘기해라. 중국도 중국 측이 유리하게 해석하고 한국도 한국 측이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 그걸 신신당부하다시피 했거든요. 우리 한번 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딱 찔러가지고 쉽지 않은 건 뒤로 미루는 지혜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사드도 요번에 어떤 식으로든지 공개적인 건 비공개적인 건 언급이 나오면은 정색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왕이 외교부장이 와가지고 한국이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가더라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도 이렇게 중국의 두 군데 당국자들이 저한테 연락해갖고 부탁하다시피 했거든요. 이번에 왕이 부장이 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한국이 잘 알고 좀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왕이 부장이 가갖고 좋은 보고를 시진핑 주석에 해야지만 내년 초라도 가능한 빨리라도 시진핑 주석이 방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실제로 지금 사실은 올해 안으로도 시진핑 주석이 올 기회가 2번인가 3번. 중국 측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 한국이 너네가 먼저 사과해, 너네가 사드 철회해,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갖고 못 오게 된 것.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자기들이 먼저 때리는 한국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요구만 하니 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중국의 입장이었거든요. 중국 강경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갔는데 뭐 하나 성과도 못 만들고 왔어? 그러면 시진핑 주석의 입장은 더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그것보다는 좋은 분위기를 느끼고 왕이부장이 갈 수 있도록 이 중국 당국자들도 신신부탁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열국 대한민국의 아량으로서 그래, 왕이 와가지고 우린 너희들하고 관계 개선할 용이 충분히 있으니까 시진핑서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래 라는 느낌을 들고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진핑 서의 방안을 통해서 경제관계 확 풀리게 되고 이 동북아의 안보 구도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그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 저는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왕이 부장의 방안을 우리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